안녕하십니까? 불교TV 열린마당의 연현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선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불교가 민족문화 상징으로 8개나 뽑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가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문화관광부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불교도 민족의 문화적 상징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불교TV 열린마당,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위원장이신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념 스님 나와 계십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 강원 지역에 수해가 심각했었는데요. 월정사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예, 월정사는 성지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겠습니다만 본래 이 삼재가 들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도량이라고도 그러듯이 네. 이번에도 모든 수재는 이 빗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뒤로 또 우리 지역에 굉장한 피해는 입었죠. 예, 그랬었죠. 월정사 자체적으로는 이 간접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해 복구 작업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텐데 귀한 걸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사찰의 재난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이상 기온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타의 우리 한국도 지진에도 가끔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재나 이런 데 조금 방기 시설이나 이런 것 많이 생각했지만은 네. 특히 이제 목조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수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수재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이고 또 여타의 어떤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얘기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고궁박물관에서는 되찾은 조선왕조실록을 전시 중인데요. 스님께서는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저희 오대산에 잘 보존되고 있다가 이제 일본 일제 때 일본 동경대학으로 반출된 이제 그런 이제 귀중한 우리의 역사 기록 수거 문화재가 예.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된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특히나 그 관리 책임자였던 월정사 주지로서는 네. 더 없는 하나의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보는 처음에 오대산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대산에 한 300년 동안 특히 선조의 명에 의해서 사명대사께서 틀을 잡으시고 한 300년 보존이 잘 돼 내려왔고 그 이제 관리의 주체가 월정사 주지가 수호 총습을 맡고 예. 많은 스님들이 이제 관리해온 이제 그런 실록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1913년도 대라우치 총독 시절에 이 동경대학으로 반출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실록 자체가 우리 조선 500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을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조선 지배를 위해서 그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동경대학으로 반출을 약탈을 해간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지금까지는 간동 대지진 때 거의 소실됐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 듣고 있었는데 예. 또 몇몇 분들이 실록의 소재를 갖다 명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월정사 주지로서 또 수호 관리 책임자였던 월정사 주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렇게 해서 금년 3월 3일 날 네. 한수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물론 각계 시민단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조선 불교도 연맹에서 다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네. 민당까지 또 이렇게 나서고 또 변호사도 스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경대학에 정식으로 반환 요구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동경대학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성의 전당, 뭐 양심의 표상이라도 해야 될 곳에 약탈 문화재를 저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움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건 분명히 안 되면은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건 환수를 받아야 되겠다. 예. 이제 그런 속에 이제 동경대학이 서울대학으로 기정한다는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공방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 네. 지금 8월 11일 날이 되게 되면은 8월 11일 날 오후 2시인데 네. 이제 본래 하나 보관됐던 이 사고 소위 오대산으로 돌아오는 이훈식과 더불어 네. 대국민 이제 이 환수에 대한 경축 이제 기념 행사를 갖다 갖게 돼 있거든요. 예. 1913년에 동경대로 반출됐다가 올해 7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런 환수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동경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의 반환이 아닌 기증의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이게 옳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 동경대학하고 협의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던 끝에 3차 약속을 협의하는 일정을 정해놓고 그날 하필이면은 동경대학과 서울대학이 일시에 기정한다. 또 우리는 이렇게 기정을 받아들여서 양 대학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동경대학은 어떻게 한수추진위원회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오던 차에 네. 이런 방구도 없이 서울대학을 기정한다는 기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저렇게 하나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네. 또 서울대학은 동경대학의 이 기정이라는 이런 입장 속에 그것을 수용하는 이 서울대학의 그런 역사인식 이런 걸 보면서 또 적어도 한수추진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이 알 것 같으면은 이 3자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갖추어줬으면 굉장히 나는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다른 문화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우리 민족의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의 정기랄까 이런 것들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도로는 절차나 소위 가정 또 모양새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했다. 또 많은 약탈 문화재에 대한 이 새로운 민간차원에서 이 한수의 지금 뭐 거의 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네. 좋은 하나 선례를 남겼었으면은 굉장히 하나 바람직했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돌아온 이제 그런 이 모습입니다. 예, 스님의 말씀대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 품으로 돌아온 조선 왕조실록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스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11일에 그 환국기념 국민 환영 행사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영 행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환영 행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 역사 기록서가 한편으로 일제에서 약탈당했고 이 역사 기록서가 다시 이제 본래 있던 자리로 그래도 돌아오는 이제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하나 이제 기쁨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좀 뭐 역사에 대한 한번 되짚음 이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 이 나라 역사를 갖다가 참 깊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잘 열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스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한 재회고 그리고 국민의 기쁨까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10월 8일까지 전시가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전시가 끝나면 이 조선왕조실록이 어디에 보관되느냐, 향후 보관처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수위원회 입장부터 듣고 가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야 당연히 또 한수 반환 운동을 하면서도
이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해달라. 그 당사자는 이 월정사 주지일 수밖에 없다. 예. 또 이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반환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국가가 이 청구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일한 이 이제 법적 당사자는 이 월정사 주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래 있었던 자리 또 책임자였던 월정사 주지가 반환 요구를 하게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정이야 이제 우여곡절이야 많지만은 일단 서울대 기정이라는 행식으로 돌아왔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문화재가 돌아올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더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 이제 이 접근이 용이한 곳 네. 또 이 역사식을 더욱이나 고치시킬 수 있고 또 민족 정기를 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곳이 어디겠는가? 네. 그건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올 때 네. 지금 오대산도 한 이 100만 명의 이 소위 뭐 관광객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수학여행단 굉장히 이제 많이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제자리에 있어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실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더불어 애안의 역사도 같이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의 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님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향후 보관처가 어디가 적당하느냐라는 질문에 오대산 월정사 그리고 고궁박물관, 독립기념관, 서울대 이렇게 순으로 나왔던데요. 역시 스님 말씀대로 본래 자리에서 가치가 가장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그 향후 보관처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네, 불교TV 열린마당.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념 스님 모시고 조선왕조실록의 환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스님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조선왕실 의궤가 아직도 일본에 남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대산에는 사각이 하나 있고 네. 또 이 사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실록을 모셨던 곳. 또 이제 뒷 건물은 선원보각이라고 이제 이 건물이 한 동 더 있거든요. 네. 바로 실록과 더불어서 왕조의 소위 족보하고 또 왕실에 있는 모든 이 의식 절차 또 행사 또 이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두루 이제 기록해 놓은 그게 이제 왕실 의궤인데 네. 그 왕실 의궤 또 여타의 하나 문헌들 뭐 이런 것들이 한 3,000여 건 이상이 이제 이 소장이 돼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다 이제 반출이 돼서 물론 국내에도 이제 이 뭐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일본으로 많이 반출이 됐고 1909년도 이 국내부에서 이제 사고를 갖다 다 이 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은 의궤가 380건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380여 건의 의궤가 예. 있었다고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조선 총독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선별로 해가지고 일본 천안궁으로 1922년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확인되는 이런 왕실 의궤가 일본 천안궁에 네. 이 국내청 선흥부라는 이제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예. 거기가 바로 이제 왕실 도서관을 또 이제 관장하는 곳인데 네. 그 왕실 도서관에 44종 86책이 지금 86책이요? 네. 지금 왕실에게 보존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의궤가 지금 맹성황후 국장 도감 의궤 예. 또 이제 보인소 의궤라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름이 밝혀지고 있고 물론 뭐 맹성황후 국장 도감 의궤는 많은 이제 국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예, 그랬죠. 오랫동안 하나 이게 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게 어려운 이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이 그런 국장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림으로 전부 이게 담채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 칼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 그림으로 설명도 되고 모든 게 하나 다 이제 이 글로서도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이 의계는 굉장히 하나 이게 중요한 하나 기록 이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보인소 의계라는 건 1876년에 경복궁 교태전이 불타면서 네. 이 소위 옥새가 다 이게 불에 타서 소실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옥새와 여타의 이제 보인을 갖다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그런 과정을 갖다 모든 것을 정단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네. 그게 이제 보인소 의계라 그러거든요. 예. 그건 이제 의계 중에서도 이제 그건 보인소 의계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예. 그 이제 중요한 하나 그런 이 기록문화유산이 지금 일본 천안궁에 지금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대산에 이제 다 보존돼 있던 것이고 또 그 책임자가 월장사 주지였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래도 또다시 낯서고 당사자가 돼서 아마 그 반환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8월 11일 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네. 그동안에 한수 추진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한수 추진 운동을 왕실의기에 대한 한수 추진 운동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기록 문화 유산인 의궤가 일본에 남아 있는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의궤도 저희가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큰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선 이제 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이 환수와 더불어서 이제 이 경축 행사, 네. 또 소위 이혼식 뭐 네. 이런 이제 과정을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또 준비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5월 2일 날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 한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제 일본 국내청에다가 왕실 의궤에 대한 목록을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 확인 요청인데 그것이 뭐 분명한 답변이 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다 환수를 갖다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뭐 설사 답변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한 또 이 확인 절차라든지 우리의 요구 이런 것들을 갖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님 말씀대로 조선왕실 의궤 또한 여법하게 환수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재인데 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해오는 당연한 일이 어려운지, 이제까지 왜 환수해 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고 싶습니다. 그건 한편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국가가 이제 청구권을 포기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 한수 운동은 민간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고, 네. 이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왕실 의궤에 대한 이 소위 행방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보관 장소라든지 약탈의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면밀하게 하나 이게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약탈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일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참 뭐 좀 이 원력가랄까 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이 조선왕조 실록의 행방과 더불어 이 약탈의 어떤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네. 이제서라도 이제 이 한수 추진 운동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한일 협정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문화유산들을 빼앗겼었는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듯도 하지만 지금 스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예요. 어떤 점들을 꼽으시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 지원이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 지금 일본이라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약탈 문화재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언어상의 문제라든지 또 거리상의 문제, 또 여타의 우리의 요구를 갖다 충분하게 그쪽에 또 전달해 가는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고 또 경비도
또 뭐 일본을 갔다 몇 번을 또 다녀야 되고 네. 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 또 네. 이제 결국 현지에서 이 변호사를 갖다 스님도 해내야 되고 하는 네. 이런 것도 이제 이건 뭐 분명히 하나 이게 이 하자 없이 절차나 과정을 명확히 또 때에서 법에 입각해서 해내야 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런 데서 이제 따를 수 있습니다. 예,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으시면서도 스님께서 잘 해결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환수와 더불어서 조선왕실의궤가 저희에게 환수가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그런 뭐 이 학문적인 하나 이런 차원보다도 예,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역사 기록 문화고 이런 것들이 하나 이 일본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게 본래 우리 민족의 어떤 모든 하나 이게 이 양식이고 기록이고 우리의 어떤 삶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 우리나라 돌아올 때 이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정리도 되는 것이고 예, 또 그런 문화가 풍부해짐으로 해서 그야말로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이 문화재 한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말씀대로 학문 차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삶이고 그대로 역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일단 실록에 국한 지어져서 그 이제 명칭이 그러듯이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왕실의궤도 어느 정도 그 윤곽과 실체가 조금 밝혀져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네, 좀 더 이제 이 오대산을 볼 것 같으면은 3,000여 건 이상이 거의 반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행방을 갖다 좀 더 우리가 찾아내는데 주력도 해야 되고 찾아지면은 이 한수위원회에서도 하나하나를 더 우리가 한수 운동을 해가야 될 것 같고 네, 다른 문화재도 많은 뭐 몇만 점의 아마 문화재가 약탈 문화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약탈 문화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1차적으로 그 자료 확보하는데도 한수위원회가 그 나름의 어떤 뭐 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념 스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화재는 유형, 무형의 자산이죠. 그런 자산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 그런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국이 더욱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TV 열린마당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